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이 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사실 작년 10월 이때쯤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리츠의 가격이 박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아무튼 이제는 이 연금 펀드 계좌, 이 연금 저축 계좌에서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리츠에 투자했을 때 뭐가 좋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츠란 쉽게 말해서 그냥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 다들 하시잖아요. 그냥 보통의 일반의 개인은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돈이 많으면 건물을 사는데 SK 타워 이런 큰 빌딩을 사고 싶다. 이거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럴 때 너와 나, 제가 돈을 모아서 빌딩을 사죠. 이 개념이 이제 부동산 펀드 개념. 리츠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럼 부동산 펀드와 이 리츠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부동산 펀드는 종류가 일단 많은데 이 물건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빌딩을 샀고 뭘 샀고, 이 건물도 너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어떤 특정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돈이 묶여버리죠.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이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을 굉장히 투명하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고 누가 임차해 있고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걸 굉장히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투자의 투명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고, 오늘 사서 좀 이따 팔아도 되고, 이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리츠가 한 5,000원 내외 하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도 뭐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굉장히 큰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총 21개의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리츠는 SK 리츠,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입니다. SK 리츠는 딱 뭐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죠. 저기 SK텔레콤 빌딩 있잖아요. 그거랑 여러 가지 SK 관련된 사옥들, 그리고 SK 주유소들,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임대 수익 플러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이익을 쉐어하는 거죠. 롯데도 뭐 비슷하죠. 롯데마트,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이런 건물들을 다 갖고 있고요. JR 글로벌 리츠, 이거 솔직히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ESR 이 캔달 스퀘어 리츠는 이게 좀 생소한데, 이렇게 쭉 좀 외곽에 차 타고 이렇게 나들이 가다 보시면은 이거 보여요. 보통은 이제 쿠팡에서 물류창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츠의 배당 수익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리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리츠의 역사는 사실 꽤 깁니다. 2002년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뭐 상장 리츠의 수익률이 70%, 93%, 70%, 뭐 요거는 배당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매매 차익분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서 그렇고,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최근 3, 4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 7%대로 굉장히 양호한 배당 수익률 을 얻고 있죠.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 배당 수익률이, 즉 임대 수익률이니까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하나가 이제 건물주잖아요. 리츠에 투자하면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주의 지분이 이제 먼지만 해서 그렇지 뭐가 됐든 나도 건물주입니다. 똑같이 임대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건물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실제 건물주와 다른 거는 무엇이냐,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주는 내가 100억짜리 살 때 100억 현금을 다 넣지 않잖아요. 20억 넣고 80억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데, 리츠 투자할 때는 뭐 물론 뭐 대출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걸 장려하진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돈이 다 투입이 되는 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다른 것은 건물주와 차별화된 게 없다. 좀 자부심을 갖고 이 리츠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계좌, 이 연금 펀드 계좌에서 리츠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느냐. 이 배당 수익률만 딱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죠.
리츠 역시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 리츠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SK리츠랑 롯데리츠랑 이렇게 보면은 둘 다 공모가는 5,000원이었어요. 하지만 뭐 상장 직후에 SK리츠는 7,000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긴축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4,500원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겨우겨우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겨우 회복한 상태입니다. 롯데리츠는 상태가 좀 더 심각하죠.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20% 가격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리츠는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5%인데 리츠 가격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는 마이너스 5% 손실이다. 이러한 원리를 꼭 알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배당 수익률, 이게 대부분 공모가 기준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가 5,000원일 때 배당 수익률이 5%다 이렇게 공시를 해놨는데 내가 산 리츠 가격은 6,000원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처럼 리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대로 이 배당 수익률은 더 높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받다 보면은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최초 공모가 대비 20% 빠져 있지만, 만약에 이 롯데리츠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이라면은 사실 손해는 아니죠. 왜냐면은 리츠에서 매년 배당받는 수익률을 다 합산하게 되면은 이 가격 하락분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닐 겁니다. 이러한 원리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이 리츠를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배당 수익을 받았을 때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예수금으로 들어온 이 배당금을 또 빨리빨리 재투자를 하셔야 이 복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리츠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소식과 이제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리츠는 약간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이제 중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채권뿐만 아니라 이런 리츠도 적절히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주식의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